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바느질로 휴대폰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주머니의 크기는 가로가 19, 세로가 18cm이고요. 끈은 길이 27에 넓이 1.5cm예요. 심지를 다림질로 붙인 다음에 시접을 한쪽은 1cm, 반대쪽은 2cm를 남기고 자르고 시접을 1cm 쪽을 먼저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 2cm 쪽은 한 번 더 접어서 풀린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되죠. 저착 심지가 예쁘게 다림질이 되었고요. 몸판도 살짝 다림질을 해 놓을게요. 가지런하게 다림질된 끈을 공그르기를 해볼 건데요. 실은 퀼팅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 노턴 실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일단 색상은 원단색이랑 가장 비슷한 색을 쓰셔야 되고요. 자, 속에서 바늘 나와서 맨 끝자리로 나오거든요. 끈의 맨 끝부분은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따로 공그르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일자로 쭉 돼 있는 이 부분만 할 건데요. 자, 왼쪽에서 바늘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건너가고요. 다시 왼쪽도 올 때 가장 가까운 거리로 건너가야 돼요. 실이 건너가는 간격이 아주 짧은 거리로 건너가기 때문에 바느질을 다 해놓고 나면은 실이 건너간 자리가 안 보이거든요. 또 건너서 제일 가까운 거리로 가고 왼쪽으로 와서 또 한 단 건너가고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또 앞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와서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가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공그르기는 겉에서 하는 바느질인데요. 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오갈 때 그 건너간 거리가 아주 짧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하고 있는 끈 같은 경우는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시선에서 잘 보이는 위치로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끈 마무리도 야무지게 해야 되고요. 끈을 다 만들고 겉장과 속지를 붙여볼 건데요. 사이에 끈을 넣는데 끈의 바느질 선이 안지와 마주보게 놓아야 돼요. 위치를 잡고 핀셋으로 고정하든가 아니면은 집게 같은 걸로 고정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 마저 끈에 표시한 위치에다가 놓고서 여기도 핀셋이나 아니면 집게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파란색 선이 봉제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시작은 시접 끝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늘 이거 매듭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박음질로 하는데 가면서 조금 쉽게 러닝 스티치로 조금 갈 거예요. 가다가 러닝 스티치 좀 가다가 끈 있는 부분 가까이 오면은 끈은 조금 튼튼하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박음질로 할 거거든요. 박음질이 튼튼하고 러닝 스티치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가기는 하는데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끈을 튼튼하게 달기 위해서 지금 박음질을 하고 있거든요. 끈 다를 때 끈이 똑바로 위치해 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다루시는 게 좋고요. 튼튼하게 이렇게 박음질로 손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바로 러닝 스티치로 또 쉽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전체 다 박음질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쉽게 하느냐고 지금 러닝 스티치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또 끈 위치에 왔는데 끈 위치 확인하면서 끈 가까이 왔는데요. 끈 위치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요. 손은 앞뒤로 이동하면서 해야 돼요. 위에서 바로바로 뜰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나오고 또 뒤로 들어가고 박음질로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끈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주머니의 입구인데요. 나중에 뒤집어서 스티치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러닝 스티치. 자, 이거 끝까지 원단 끝까지 지금 시접 부분 지나서도 바느질 마무리 할게요. 바느질한 원단을 펴서
안과 안, 겉과 겉이 마주보게 원통형으로 한 다음에 시침핀을 고정시킬 건데요.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봉제선을 꼭 맞춰서 시침핀을 고정시켜야 돼요. 특히 겉장과 안지가 마주 보는 그 선은 꼭 선을 잘 맞춰 주어야 돼요. 주머니 안쪽에 창구멍을 만들 거고요. 안쪽 끝에서부터 바느질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접 바깥에서부터 바느질을 해 나갈 거예요. 4cm 정도 바느질을 하고요. 창구멍은 한 10cm 정도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겉장과 안장이 마주하는 부분은 다시 펜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집게 고정하고 10cm 띄운 부분부터 바느질 이어가는데요. 시작은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시접 부분도 안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서 손이 앞과 뒤로 이동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바느질 선이 잘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앞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지금 겉장으로 왔을 때 지금 린넨 원단이 2장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리 두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바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겉장이니까 바느질은 박음질로 튼튼하게 하면서 시접 끝나는 부분까지 바느질 이어가고요. 매듭도 야무지고 튼튼하게 해주시면 돼요. 주머니 시접은 오버로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느질로만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1cm씩 두었거든요. 매듭 튼튼하게 해주고 원단 속지 쪽에 창구멍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솔기가 뒤쪽으로 가게 접은 다음에 끈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바닥 쪽에 원단을 절반으로 접어서 손으로 꾹꾹 누르면 자국이 남는데요. 솔기 부분과 맞대어 시침핀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속지의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반 접어서 손다림질 꾹꾹 하신 다음에 시접 부분과 맞대어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솔기 부분의 시접은 그냥 놔두면 한쪽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져요. 양쪽으로 펴서 손으로 꾹꾹 눌러서 바느질 해주시면 얄쌍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겉장의 바닥 부분을 바느질을 할 건데요. 매듭을 튼튼하게 해주고 바느질 선에 맞추어 온박음질을 하는데요. 뒤로 이어주고 앞으로 건너가고 튼튼하게 하는 박음질이에요. 뒤로 이어서 앞으로 가고 뒤로 이어서 앞으로 가고 시침핀 빼주면서 시접 부분을 바느질을 하는데요. 아까 접어놓았기 때문에 얄쌍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손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위에서 바로바로 떠도 되죠. 자, 매듭 해주면 되고요. 속지의 바닥 부분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시작하면서 매듭 짱짱하게 해주시고 하는 방법은 박음질처럼 튼튼하게 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러닝 스티치예요. 러닝 스티치로 쉽게 갈 거예요. 시침핀 빼줘가면서 위에서 바로바로 뜨면서 지나갈 수 있죠. 2장으로 된 원단의 안쪽에 있는 속지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원단은 바느질을 조금 더 쉽게 하고 있거든요. 손의 두께만큼 원단 끝에 모서리를 1cm 간격이거든요. 여기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표시를 하고 매듭 튼튼하게 하고서 여기 작지만은 야무지게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튼튼하게 1cm 간격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해줘야지만이 여기가 두께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서리의 시접 부분도 바느질 선이 닫히지 않는 선에서 잘라내주는 게 좋아요. 매듭 튼튼하게 해주고 다시 바느질 해주고 요거는 안장과 겉장을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겉장은 거의 다 바느질이 됐어요. 겉장에 2군데 양쪽 모서리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속지 안장이거든요. 속지로 가서 똑같이 1cm 간격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온박음질로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자, 속지도 겉장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을 바느질선이 닫히지 않는 선에서 잘라내 줘야 돼요. 모서리 부분에 두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원통형이기 때문에 자 같은 걸 이용해서 펴주시면 용이하게 펼 수가 있어요. 위아래 바느질 잘 되었고요. 뒤집기에 필요했던 창구멍을 이어줄 건데요. 안쪽에서 매듭하고 나와서 원단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손으로 손다림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공구르기 끈 할 때 공구르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창구멍을 너무 크게 남겨도 공구르기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렇다고 창구멍을 또 조금 남기면은 뒤집을 때 잘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이 뒤집어야 될 부피를 보고서 창구멍을 남겨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마무리는 항상 공구르기로 해주면은 감쪽같이 안쪽에서 박은 것처럼 겉에서 볼 때도 바느질 선이 안 보이게 돼요. 끝까지 양쪽 손으로 눌러 잡고서 공구르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이 잘 안 맞으려고 할 때도 왼쪽 손으로다가 이렇게 딱 마주 잡고서 하시면은 여기 간격이 잘 맞거든요. 매듭 할 때도 이렇게 매듭 짱짱하게 해가지고 안쪽으로다가 쑥 넣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실을 끊어 주시는 게 좋아요. 속지를 겉지 속으로 쑥 집어넣고서 사이즈가 잘 맞는지 휴대폰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사이즈 잘 맞거든요. 입구와 끈 쪽에 러닝 스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 색상을 몇 개 중에 이제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파란색도 대봤다가 뭐 핑크색도 대봤다 했는데 결국은 깔맞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126 두 가닥으로 매듭을 해 놓았거든요. 모양을 내기 위한 스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0.2cm 정도 속지가 들어가게 해주고요. 자로 대고서 열펜으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스티치를 해야지 선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끈에도 선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열펜이기 때문에 그냥 다려지면 열이 가해지면 지워져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에 할 때 좋죠. 봉제선 사이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매듭이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당기면은 매듭이 안으로 쏙 숨어요. 이 상태에서 러닝 스티치를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러닝 스티치를 할 때는 손이 앞으로 나왔다가 넣고 뒤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손을 이동해 주면서 술을 놓으셔야 되거든요. 바늘이 한 땀 한 땀 움직일 때마다 동작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위에서 바로바로 뜨게 되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술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찌르고 뒤에서 넣고 이렇게 앞에서 넣고 뒤에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닝 스티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할 때 다른 바느질보다 모양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지와 몰리는 부분에 뒷부분도 이렇게 보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앞에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 뒤에는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면도 보아가면서 스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실 끊지 말고 끈 있는 쪽으로 바로 건너가서 다시 끈 부분도 이거 단지 모양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넣고 뒤에서 빼고 이렇게 손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안쪽에 아까 공그리기 했던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 러닝 스티치 이걸 해주면은 모양새가 훨씬 더 예쁘게 되면서 그 공그리기 했던 부분도 안정감 있게 처리가 잘 되거든요.
러닝 스티치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거는 매듭할 때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앞쪽으로 안쪽으로 간 다음에 원단 사이에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매듭 이렇게 야무지게 딱 해주시고 속으로 쭉 지나가고 나서 위에서 가위로 턱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구김을 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대박나세요.